국회 청원을 또 임세훈 씨가 시작을 해서 지금 한창이 서명을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 민주당 청원을 했던 게 3만 명에서 멈춰서 5만을 못 넘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건 이제 권리 당원만 해야 돼서, 국회 청원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니까 이건 뭐 바로 달성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민세훈 씨가 이 국회 청원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네이버 정도에 가서 국회 청원, 국민동의 청원 검색하면 이 사이트로 나오는데, 제 거는 현재 이 새로 치면 어떻게 되지? 81명이 돼 있어요. 지금 81명. 요게 이제 이 민주당 청원하고 다른 거는 100명이 돼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현재 비공개되는 겁니다. 요 링크를 찾아 들어가야지 갈 수가 있어요. 요 링크를 찾아 들어가야지. 요 링크를 찾으려면은 미디어치 기사에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근데 100명이 돼도 민주당처럼 바로 자동 공개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공개할 만하다, 이제 그때 올라간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 변수가 생긴 거죠, 하나가. 자, 국민동의 청원에 국회법사위의 변희재 증인으로 불러달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국회법사위 변희재 미디어 대표 고문을 불러달라. 청원인 임세훈 씨예요. 임세훈 씨. 이거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촛불특기 연합에서 이거 다 상의하고 이 조직적으로 하는 겁니다. 조만간 열릴 국정감사 법사위,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수사 제4팀의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등이 태블릿 증거를 조작, 증거인멸의 범죄를 저질렀다 주장하는 변희재 고문을 증인 채택해달라. 그래서 뭐 내용은 뭐 다 똑같은데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런 거 현직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이 과거 범죄를 밝혀낸 사람을 국회 법사위가 불러서 확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현재 국회는 여서야되니까 국회는 누가 지금 더 권한이 셉니까? 민주당의 권한이 세죠. 법사위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걸 법사위 무슨 김도우 위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도 만약에 이거를 단지 윤석열, 한동훈의 범죄를 지적했다 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그냥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실시켜버리면, 이건 그냥 민주당의 의사가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요, 이거 돌파시키는 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이거 의석수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그리고 100명은 뭐 지금 1시간 안에 넘어갈 텐데, 국회로 가서 이 위원회에서 이걸 상의해서 올릴까 말까. 이거 안 올리면 그냥 민주당 애들이 올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이벤트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없이도 해결 안 되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막말로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려는 자들인데, 뭐 5만 명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불러 되겠습니까? 민주당 법사위가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에서도 3만 명 이상은 못 돌파된 게, 다들 이거 5만 명이 돼도 민주당이 안 부를 게 너무 뻔하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부를 게 너무 뻔하니까, 저 법사위 하는 일들 보면은. 그래서 멈췄는데, 이것도 이제 이 100명 돌파했을 때 이 심의에서 걸려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벤트 정도로 보고, 이 시간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동의해 주시고요. 결국 이거는 우리 태극기촛불연대가 이 언론을 통해서 돌파하는 그 방식으로 해결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의 해결이 다 끝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괜히 쓸데없이 국회와 민주당이 이 조작에 그냥 공범들이라고 자기들 뭐 실토하는 결과만 내는 거죠. 자, 윤석열이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 이념 전쟁을 지금 벌이고 난리법석을 떠는데, 물론 윤석열의 전략은 이 보수 치매 노인들을 묶어서 그들이 묻지마 투표를 만들어서 그 표로 승부한다는 건 맞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 보수 치매 노인들 변절자들을 묶어가지고 시멘트표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더 묶을 이유는 없는 건데, 왜 자꾸 윤석열이는 이 보수 치매 노인들을 묶으려고 그러느냐. 굉장히 다급하고 불안한 거죠. 다급하고 불안한 겁니다. 이게 언제고 보수가 자기를 내다버릴 수 있다. 왜? 윤석열 본인이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수는 언제든지 자기들에게 먹을 거를 챙겨주지 않는 자는 박근혜를 포함해서 다 내다버리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기 보수에서 쫓겨날까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이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몇 가지 찾아봤어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이념에 이 추천해서
한마디로 좌파 문재인 세력과 그렇게 싸웠다면은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 자리를 하면 안 되죠. 중앙지검장 자리도 하면 안 되죠. 이미 문재인에게 기어다니면서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해서 보수 인사 200명을 구속시켜놓고 이제 와서 지가 이념 투사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좀 찾아봅시다. 윤석열 노무현 서거 때 이 노래, 응? SBS 집사불제 출연해서 이승기, 양세형, 김동연 관계에서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를 불렀다. 그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에서 5월 13일 노무현이 돌아가셨다며 그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 노무현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가 보수 이념의 투사다? 내가 알려줄까요? 노무현 서거했을 때 저는 서거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했다고 봐요. 자살을 한 사람을 서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그거는 자살 아니면 자진이야. 그건 국어입니다. 국어. 노무현 미화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국어를 바꾸면 돼요? 자기가 그냥 뛰어내렸어. 노무현은 자기 가족들과 관련된 돈 추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살한 사람을 서거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으로 띄워보세요. 국어사전 봤을 때 서거가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를. 자, 그래서 그 당시 조갑제, 뭐 지금이야 이제 윤석열로 완전 변절한 자지만은 어쨌든 노무현 그 자살 사건 때 조갑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거야. 조갑제가 이거 서거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자살 자진, 제일 정확한 표현이 자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김동길 지금 돌아가셨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 대한민국의 힘든 사람들 천진데 서민들 대통령이 힘들다고 가버리면 그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저는 뭐라고 지적했냐면은 어떻게 유서에 대국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자기 친노 패거리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냐. 나도 그 김동길 씨하고 똑같이 굉장히 싱거운 사람이다. 그까지 검찰 수사 좀 왔다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뛰어내린다? 굉장히 무책임하지만은 유서에조차도 국가와 민족과 국민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측근들이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비판들을 했단만 지금 보수하는 사람들은. 근데 윤석열 이 작자는 지금도 그 노무현이 너무 그립고 아름답다면서 어떻게 윤석열 당신이 보수 이념의 투사가 될 수 있냐는 거지. 노무현 대해서만. 이것만 봐도. 노무현 돌아가신 거 안타깝게 생각하면 좋아. 근데 보수 이념의 투사한 자가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노무현 그립다고 이 노래 쳐불러준 인간이 무슨 네가 이념 투사냔 말이야. 이념 투사. 이때 저희 미디어치요. 그때 이 항의 전화로 우리 이 컴퓨터도 킬 수 없을 정도로 항의 전화 쏘려도 왔습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자진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 민족에 대한 얘기가 없이 자기 측근들에 대한 얘기밖에 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정당한 비판이잖아요. 그때 광기지, 광기. 거기 대해서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때 울고 불고, 어유 노무현 사랑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무슨 보수 투사야, 그래 놓고서. 어디 한두 개냐 이거야, 윤석열이 간 게. 이념 투쟁가, 꼴보수 이념 투쟁가 윤석열이가 김대중 도서관 찾아서 성찰과 가르침, 어느 꼴보수가 인마 김대중 도서관 가서 성찰과 가르침 깊이 있겠다 얘기하냐? 어느 꼴보수가. 어느 꼴보수가 이런 짓을 해. 자, 그러면은 뭐 어차피 대선 후보 돼야 되니까 뭐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자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근데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이거. 윤석열 이념적 집착에 반대. 새시대 정치는 실사고시 실용주의. 누구랑? 김한길하고. 민주당의 당대표 김한길과 손잡으면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얘기한 지가 무슨 10년, 20년 전 된 게 아니에요. 이거 한 2년 전에 1년 반 전. 대선 때. 그러면 1년 반 전에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풍요롭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책이라면 이념 구애받지 않고 채택할 것이라고 얘기해놓고서 1년 반 만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대선 때 또 사기쳤다는 얘기잖아. 지금 윤석열이가 대선 때 사기친 게 한두 개야? 김건희 오빠를 위해서 저는 사라질게요. 이것도 사기였지. 무슨 장모 관련된 얘기 전부 다 거짓말이지. 그 이념 문제로 사기쳤다는 얘기잖아.
이념이 중시하겠다, 중시 안 하겠다, 이게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념 구애 안 받겠다고 표 받아놓고서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사기꾼이 사기꾼, 이건.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기꾼이. 그리고 보수 이념 투쟁가가 이무리한 행진곡을 주먹 놓고 불러? 보수 이념 투쟁가가? 자, 이 문제는 광주 문제하고 약간 달라요. 광주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는 거 관계없이 보수 단체에서 이무리한 행진곡을 인정 못하는 이유는 황석영, 윤희상 등등이 이 노래를 김일성의 임을 위한 교양시라는 영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특히 황석영은 김일성에게 10만 달러 돈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이 곡을 황석영 등이 김일성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김일성 찬양 제목의 영화에 이 노래가 들어갔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김일성이가 황석영에게 잘했다고 10만 달러 줬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광주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건 노래를 더럽혔다, 애들이. 그래서 못 부르겠다는 게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 이무리아 행진곡을 부르겠다는 사람들이 황석영에게 대국민 사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황석영의 김일성에게 돈 받고 이 노래를 갖고 김일성 영화, 물론 광주 영화예요. 광주 영화지만은 김일성을 상징하는 임이라는 표현 들어가는 그 영화를 찍은 거에 대해서 황석영에게 사과를 받으란 말이에요. 저는 그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 곡을 경계하는, 이 임을 김일성이라고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애초에 아니지. 애초에는 백귀한 씨의 이 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아니라 그럴 수 있지만은 이게 김일성한테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 정도 조치를 못 취합니까? 이무리한 행진곡을 정국문이 부른다고 하는데 황석영 정도 아직 살아있잖아. 활동도 하잖아. 그 사람 사과를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노래는 당신들끼리만 불러야 돼요. 그러면 그조차도 못한다면 이걸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자, 보수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보수 이념 투쟁가라는 자가 맨 앞에서 주먹 쥐고 휘두르 이거 뭐?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야. 응? 그리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문재인의 사냥개 노릇을 가능했겠죠. 아니 보수 이념에 추천한 사람이 문재인이가 아무리 자리를 줘도 물론 뭐 지금 변절하는 보수를 보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보수 이념가는 문재인이가 부총리 자리를 주고 장관 자리를 줘도 못 가는 거지 거기에. 좋다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해가지고 문재인을 위해서 저는 조국을 주겠습니다. 이런 인간이 무슨 보수 이념가냔 말이야. 안 그러냐 이 변절자들아? 윤석열 만세 부르는 변절자들아. 이자가 지금 보수 이념가가 맞냐고. 그러니까 이 작자가 이렇게 설치니까 이 한동훈이도 또 설치는데, 한동훈이. 자, 이게 7월 26일입니다. 한동훈 사형 집행 간단한 문제 아니야. 집행하면 EU와 외교관계 단절될 수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사형을 집행하면은 유럽연합과 외교가 되는 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사형제를 부활시키지 않고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한동훈의 입장이었잖아. 7월 26일에. 7월 26일에 한동훈은 사형제를 정확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종신형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한동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동훈 지금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이것도 10년 된 얘기가 아니야. 다 한 달 만에 26년 방치된 사형시설 제대로 점검하라. 자, 법조계에서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까 한 말이랑 이게 마저 들어갑니까? 한 달 전에 한 얘기랑 지금 마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얘는 또 뭐냐? 윤석열이가 극우 서커스 쇼를 하니까 이거 나도 극우 서커스 쇼 해야 되겠다. 이 보수 인사들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하니까. 지금 얘네들은 보수 치매 노인들이 제정신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내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우 서커스 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치매 노인들이 제정신 돌아오는 유일한 방안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왜? 보수 치매 노인들이 저랑 같이 이 진실운동을 했었거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폭발하면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하는 보수 치매 노인들이 제정신 돌아오거든. 그럼 얘네들은 죽는 거야. 나는 내가 EU가 반대? 근데 EU한테 내가 써줄게, 서신을. 왜 윤석열, 한동훈이는 사형 집행해야 되는지를. 이것들은
검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지들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조작 날조 수사를 일삼으면서 수백 명의 사람을 불법으로 가둔 놈들이다. 얘들에게 협조한 판사까지도 마찬가지다. 이런 애들을 사형 안 시키면 대한민국은 검사, 판사 직업이 유지 안 된다. 우리는 유럽연합을 설득해가지고 사형을 시킬 테니까 사형장 그거 잘 관리해놔. 네가 죽을 자리니까 거기 잘 관리해놔 거기. 저는 반드시 윤석열 한동훈 사형을 집행할 겁니다. 참고로 강호순이는 제 옆방에 있었죠. 서울구치소에서 강호순이. 그 뒤에 한번 사고 쳤다는 얘기 들던데.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난 분명한 거는 권력을 갖고 먹고 사는데 문제 있는 것도 아닌 지들 권력을 더 누리기 위해서 지들 권력을 갖고 권력 남용하며 조작날조 수사해서 수백 명의 인간의 삶을 피폐화시켜버린 이런 놈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고 봐요. 판검사들, 판검사 기자, 변절자 이런 놈들 사형시켜야 된다고 보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BC 정부 때 프랑스에서 나치 부역자들 부역이라는 게 그냥 무슨 나치에 들어가서 한 자리 해먹은 게 아니야. 교수, 교사들이 진실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 감옥 보내고 사형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보수 변절자를 정말 수백 명 사형시킬 수 있어. 너희 보수 변절자를 원래 사형 좋아하잖아. 한동훈이가 사형장 잘 관리한다니까 다 들어갈 준비해, 니네들.